네, 어제 국내 증시안에서 핫했었던 종목들을 이슈와 모멘텀으로 되짚어보고 오늘 장을 미리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의 또 지지를 얻고 있는 두 분과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지 영업팀의 염승환 차장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이제 종목들 하나씩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우리 기술입니다. 전일 상한가로 마감이 된 종목입니다.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과 함께 이제 SK건설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대표님? 네, 일단 우리 기술 투자가 있고 우리 기술이 있습니다. 네, 주의하셔야죠. 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 투자가 급등하자마자 우리 기술도 뜬다라는 관점 쪽에서 같이 또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다른 쪽이고요. 특히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어떤 주력으로 삼았던 게 원전 쪽이죠. 원전 쪽에 대해서 감시 제어 계측 관련된 쪽에서 강점이 있었는데 탈원전 나오다 보니까 재미가 없었죠. 그런 쪽에서 다른 쪽으로 또 많이 돌리면서 뭐 SOC나 아니면 바이오 쪽도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매출 구조를 보게 되면 의외로 임대 사업도 한 30% 됩니다. 그만큼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일을 한다는 관점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 9월 달에 해상풍력 발전 관련된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떤 공급업체로 선정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쪽도 풍력주구나라는 쪽의 시각들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단 이번에 부유식입니다. 동해 쪽이죠. 네. 그러니까 울산과 관련된 쪽에 부유식 해상발전 관련된 쪽에 SK건설과 함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라는 쪽에서 어제 상한가가 들어갔는데 이쪽은 우리 기술 말고도 또 삼강 M&T나 이런 종목들도 같이 연결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 과거의 두산중공업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즉 네. 화력 발전이나 석유 연료 쪽으로 들어갔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일단 막히다 보니까 새롭게 이쪽에 친환경 쪽을 시도를 하겠다라는 관점들인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실적이 나와야 되겠죠. 그 부분을 확인해야 될 시간들은 약간 필요한데 3분기 실적을 보다 보니까 의외로 좀 턴어라운드 됐다라는 관점 쪽에서 한 단계 레벨업은 좀 되는 모습들이 아닐까라는 쪽에 기대감은 높은데 솔직히 이걸 가지고 상한가가 들어갈 재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단 네. 시장에서 그렇게 반응했다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저희가 보통 알기로는 해상 풍력 같은 경우 해안선에 이렇게 중심으로 어떤 타워가 설치되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제 해상 부유식입니다. 그래서 즉 바다 위에 떠 있다는 쪽으로 바뀌는 상황들인데 아무래도 기술력이 상당히 높게 요하는 부분인 만큼 이쪽에 대한 변화가 계속 나오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정부가 어떤 시도하고 있는 앞으로 목표를 채우려고 하게 되면 바다에 많이 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은 높은데 근데 일단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네. 재무 쪽이죠. 이쪽은 아무래도 지금 부채 비율이나 유보율 상당히 좀 떨어지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시총이 지금 현재 보다 보니까 2천억 가까이 돼 있는데 그를 설명할 정도로 지금 실적이 빠르게 변했다라고 하기는 조금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단계 쪽에서는 오늘 한 번 더 뜬다라고 하게 되면 팔고 다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주가의 상승이 좀 과한 부분은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결국.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뭐 추격 매수는 당연히 자제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오늘 이제 또 한 번의 상승이 나오면 정리 쪽으로 가자라고 전략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일 시장에서 핫했었던 종목이 비트컴퓨터가 있습니다.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또 움직였는데 그 수혜 여부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원격 진료 이제 관련돼 가지고 계속 얘기들은 나오잖아요. 네. 뭐 정부 쪽에서도. 그러니까 정부의 의지는 되게 좀 강한 것 같아요. 이쪽을 좀 하고 싶어 하는데 반드시 근데 의료계 합의가 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뭐 이게 언제 될지는 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 의료계 쪽에서는 아직까지 좀 계속해서 좀 반대하는 그 입장들을 계속 표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이제 접촉하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비대면 의료 쪽으로 좀 가는 것도 사실 방향성 자체가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일단은 뭐 언젠가 이게 합의는 될 수는 있다고 좀 보더라도 지금 당장에 합의가 될 수 있을지는 우리가 뭐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그냥 기대감에 의한 좀 주가 상승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근데 그런 걸 떠나서라도 비트컴퓨터는 그 하고 있는 이제 본업이 있습니다. 이제 전자 의무 기록이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병원 가서 이제 처방이라든가 이런 거 진료를 했을 때 그런 기록들이 다 남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예전에는 뭐 다 수기로 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전자화 해가지고
다 이제 클라우드나 아니면 병원의 그 서버에 다 보관을 해주는데 대형 병원은 뭐 서버가 다 갖춰져 있는데 중소형이나 뭐 이런 좀 작은 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갖추기가 너무나 어렵잖아요. 그래서 비트컴퓨터가 그런 서비스를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 그 2017년도에 이걸 이미 시작을 했거든요. 그 클래머란 서비스인데 이걸 해가지고 빠르게 이 시장을 좀 잠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형 병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중소형 이런 병원들을 대상으로 지금 영업들을 좀 잘하고 있고 실적들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 자체는 굉장히 좀 옳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뭐 원격 진료까지 허용이 된다라면은 한 번에 큰 모멘텀을 받겠지만 아직까지 이제 그게 허용된 건 아니니까 좀 네. 계속 박스권 흐름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이 원격 진료에 대한 기대감을 한번 올랐다가 계속 이제 합의가 안 되면서 좀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왔다가 또 어제 같은 경우 뉴스 때문에 올랐는데 계속 주가는 살아있겠죠. 왜냐하면 기대감이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주가 흐름 자체는 뭐 아무리 많이 빠져도 8,000원 밑으로는 안 내려갈 것 같고 올라가면 14,000원 정도에서 계속 뭐 어느 시점까지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박스권 레벨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만약에 14,000원 근접한다면 일단은 좀 적극적으로 비중을 줄이시고 차후에 그러니까 한 여기 보면 10,000원 초반대는 또 매력이 있는 가격대 같아요. 이 레벨에서 저가 매수 다시 한번 해보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비트컴퓨터에 대한 전략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볼 종목이 한원시스템입니다. 전기차 수혜주로 이제 부각이 되며 전일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에 근데 외국인 수급도 좀 심상치가 않고 어제 제가 이제 보니까 뭐 매각 루머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한원시스템. 네, 뭐 네. 시장에서 주가가 움직일 때 나오는 얘기는 또 다양하죠.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한원시스템은 그래도 딱 챙겨봐야 될 부분들이 어떤 친환경차 관련돼서 현대차가 이제 변신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보조를 맞추는 회사가 어디냐, 그리고 빠르게 이를 적용하는 쪽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솔직히 몇 개 없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원시스템 같은 경우 벌써 예전부터 어떤 공조 관련된 쪽의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공조 시스템은 중요한 게 내연기관에서 열 관리하는 공조와 전기차 쪽에서 관리하는 어떤 공조는 상당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좀 다른 쪽에서 어떻게 보면 기존의 부분들을 변화를 강하게 시키면서 이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쪽이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3분기 실적 상당히 좋았습니다. 어떤 상반기 때 나왔던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을 떨치면서 변화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고요. 아마 내년은 최대 실적이 나올 걸로 보여지면서 네. 올해 순이익 대비해서 거의 뭐 2배 이상 나올 거로는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 쪽에서 기대감은 상당히 높으면서 주가도 어제 반영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슈는 확인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봤을 때 한우시스템의 주가가 시가총액이 지금 이렇게 신고가를 돌파하다 보니까 8조 원대까지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상대적으로 만도와 비교하게 되면 만도가 이제 거의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시총이 거의 비슷한 기준으로 순이익이 거의 비슷한 기준인데 시총이 2조와 8조 차이가 뭘까요? 네, 아무래도 이에 따른 분위기로 보게 되면 약간 부담은 들어올 수 있다는 쪽도 눈여겨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월봉의 모습들인데 일단 한번 한우시스템 같은 경우 한번 주가가 강하게 턴하게 되면 연속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단계에서는 적어도 신규로 매수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15,000원대 이상에서는 사기는 좀 부담스럽고요.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땐 14,700원, 800원 이 부분까지는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부터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친환경차 관련된 쪽에 그래도 부품주의 라인업이 제대로 갖췄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또 만도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아니,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그래도 기승전 만도. 네, 그래를 만도하죠.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런 쪽에서 봤을 때 또 S&T 모티브가 최근 들어서 약간 좀 무거워져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 종목도 한번 또 눌림목이 가능하지다 않을까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하나 최근에 눈여겨보고 있는 게 어제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한국 타이어 쪽도 이제 전기차용을 양산해서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테슬라 쪽이죠. 테슬라 뭐 트럭에 들어가는 타이어 네. 얘기 있던데. 예,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래도 타이어 잘 만드는 회사고요. 네. 기존에 말씀드렸지만은 전기차용 타이어는 다릅니다. 어떤 제로백이 상당히 뭐 3초, 4초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마모가 좀 더 빠르게 일어나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오히려 수익성이 더 높을 수 있는 부분들과 함께 앞으로의 전기차 공급하는 쪽은 오히려 수익성이 더 높아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와 연관돼서 타이어 코드를 공급하는 이 효성 첨단 소재죠. 이쪽도 당연히 연결을 시켜볼 수 있기 때문에 눌림 목대도 같이 접근하는 전략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올 시스템 그리고 뭐 전기차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어찌됐든 간에 만도가 그래도 투자 매력도가 이 섹터 안에서는 가장 충분해 보인다라는 얘기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제넥신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와 이제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논의 중이라는 뉴스가 전일 또 주가 강세의 배경이 됐습니다. 뭐 어떻게 지금 임상이 진행이 되고 있죠, 제넥신은? 그러니까 지금 어제 뭐 기사 찾아보니까 임상 이제 일상 진행 중인데 네. 그 식약처하고 이제 미팅을 통해 가지고 일상 결과 잘 나오면 빠르게 이상해 가지고 내년 이제 하반기에 한 3분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긴급 사용 그 승인 신청을 하겠다고 좀 언급을 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거의 뭐 유일하게 제넥신 지금 이제 코로나 백신을 지금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내년 하반기 때문에 아직은 좀 시간은 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제 제넥신하고 뭐 아스트라제네카라든가 중국의 몇 개 제약사에서 만드는 그 백신 이제 그 공급 계약을 뭐 체결 중이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일단 이제 내년에 만약에 이제 제넥신이 개발이 완료가 됐을 때 납품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일단 뭐 단기적인 재료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바라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넥신의 이제 항암 면역 치료제 그 하이루킨이라는 그 면역 치료제로 되게 유명한 기업입니다. 올해 5월에 그 미국의 이제 종양학회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데이터가 네.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8월, 9월로 갈수록 이제 갑자기 코로나 백신 얘기가 나와가지고 주가가 굉장히 오버슈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본업보다는 그냥 백신 관료주로 좀 사람들이 많이들 좀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 바이오 신약 기업입니다. 그래서 본업 가치를 좀 우리는 앞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백신은 아직은 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네. 뭐 기대는 해야 되겠지만 나오는 건 좋은데 그걸 가지고 뭐 여기서 또 주가가 뭐 다시 18만 원 가기는 저는 좀 어렵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짧게 트레이딩 정도로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어제 뉴스가 나왔으니까 한 14만 원 정도까지 오늘도 다시 한번 올라간다라면 일단 비중을 줄여주시고 지금 최근에 신약 모멘텀은 조금 소강 상태예요. 그게 발현이 될 때까지는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온통 지금 코로나19 백신이랑 치료제 네. 때문에 많이 묻혀 있죠. 신약 개발 상황이. 알겠습니다. 제넥신에 대한 코멘트 들어봤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코오롱 인더로 골라봤는데요. 수소차용 연료전지 핵심 소재인 이 멤브레인 양산 체제를 지금 구축해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수소차 시장 성장에 따라서 이제 코오롱 인더는 우리가 또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코오롱 그룹 쪽에서 이제 찾아보다 보면 이제 주력으로 남았죠. 네. 과거에 코오롱 생명과학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코오롱 그룹들이 좀 힘들었는데 지금 이제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은 코오롱 글로벌하고 네. 코오롱 인더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 코오롱 인더 관련돼서 아직까지 이제 패션 부분이라고 그러죠. 관련된 쪽에서 한 30% 정도가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소재가 있는데 그죠? 그렇죠. 이제 보통 보면은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이름은 까먹었습니다만. 네, 그죠. 이렇게 네. 옷 입을 때 보면은 이게 코롱 여기 달려 있죠. 네. 그런 쪽부터 이제 산업 자재 그리고 또 화학 소재, 전자재료 이쪽도 고르게 매출 비중을 가져가면서 약간 산업 소재의 강자 쪽으로 불려지고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어제 나왔던 얘기 중을 종합해 보게 되면 이 수소차 관련돼서 연료전지 들어가는데 4대 핵심 소재가 있습니다. 그 중에 2개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게 됐습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보통 이제 멤브레인 쪽이라고 하게 되면 PE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제 수소 쪽에 이제 산소와 수소가 결합돼서 이제 물이 되는데 이제 물을 물과 연결될 수 있을 때 이어지는 어떤 공기 막과 관련된 전해질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아시죠? 그냥 네. 좋은 기술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네. 그러다 보니까 이 PM 관련된 쪽과 함께 MEA라고 하는 쪽도 이 접합체 쪽인데 이쪽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어떤 4가지 소재 중에서 2가지를 생산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한층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지금 현재는 MEA 같은 경우 현대모비스만 생산을 하고 있는데 같이 생산을 하게 돼서 국내 또 현대차나 이런 어떤 수소차가 이제 잘 팔리기 시작하게 되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그런 쪽에서 이제 추가적인 수주 한번 확인하셔야 되는데 아마 지금 2025년까지 시장 성장이 보다 보니까 PM 같은 경우는 1조 원대,
MEA는 3조 원대까지 이어진다고 하다 보니까 성장성에 대해서 좀 더 무게를 둬야 되겠죠.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일단 수소차 관련된 쪽에서 고밸류를 주는 쪽도 이제 코어로인데 좀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관점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를 보게 되면은 일단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단계다라고 하게 되면 한 단계 레벨업은 충분히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적어도 지금 가격이라고 하게 되면 어떤 47,500원부터 직전 고점대 한 5만 원대 이 정도 부분까지는 추가로 시도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어떤 지금 어떤 어제 나왔던 부분들 혹시나 한 4만 원대 초반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비중을 늘려가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그 제가 생각했었던 소재는 고어텍스였어요. 맞습니다. 네, 네. 여기 네. 유튜브에서 또 댓글로 친절하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코어롱인더 얘기 저희가 나눠봤고요. 이제 관심주 들어봐야 되는데 오늘 이제 염 차장님 종목 차례인데 저희가 리뷰 먼저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11월 3일에 말씀해 주셨던 SNS택이 4만 원의 목표 주가를 달성을 하게 됐습니다. 리뷰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EUV 관련주인데 네. 그 얼마 전에 한 이틀 전인가에 삼성전자가 이제 미국의 텍사스 오스틴 공장에 맞아요. EUV 네. 이제 공장 신설하겠다는 그런 기사가 떴습니다. 전자가 직접 얘기한 건 아니고 이제 신문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EUV 관련된 뭐 블랭크 마스크라든가 펠리클 이게 이제 오염물질 제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개발 중에 있는데 이게 사실 만들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EUV 공정에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고난이도가 좀 필요한데 이걸 아마 내년도에 좀 양산을 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인가요? 그때 그 삼성전자가 그 SNS택도 지분도 그래서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네. 같이 가려는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후로 이제 주가가 오히려 삼성전자 이제 이벤트가 발생하고 급락을 했는데 다시 이제 코스닥 시장 살아나고 반도체 모멘텀을 받다 보니까 다시 주가 레벨업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4만 원은 제시는 해드렸지만 그건 맞아요. 단기고 네. 충분히 내년도에 EUV 양산할 때까지 저는 뭐 장기 투자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가져가시고요. 가격적으로는 최소한 4만 5천 원까지는 들고 가셔도 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좀 보유하시라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봐도 된다라고 SNS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수익률이 무려 20%에 가깝게 달성을 하게 됐네요. 오늘 관심주는 어떤 종목이죠? 네, 그 IT에서 요새 좀 가장 안 간 섹터가 스마트폰 같아요. 스마트폰 부품주가 좀 안 가서 부품 안 그래도 장비.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 네. 관련돼서 하이비전 시스템이라고 이제 애플 아이폰 관련된 카메라 이런 이제 장비죠.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카메라 스펙이 이제 바뀔 때마다 검사 장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수혜가 예상되고 이번에도 그 아이폰 그러니까 12에도 새로운 또 카메라 모듈들이 많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수혜가 예상되고 실적도 사실 잘 나왔습니다. 3분기 잘 나왔고 거기다 애플이 이제 공급망을 굉장히 다변화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는데 내년에 좀 관건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제 갤럭시 시리즈에 납품을 했던 카메라 모듈 회사들을 접촉을 해가지고 애플이 과연 자기네 밸류체인 안으로 끌어올 수 있느냐. 이게 올해 좀 여러 번 나왔던 뉴스인데 결국 루머에는 아직 그치고 있는데 내년도에 충분히 그럴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과의 관계도 좀 있고 하다 네. 보니까 그래서 아마 공급망 다변화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라면은 하이비전 시스템에 또 이 검사 장비가 많이 투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겠고 매수가는 12,900원 좀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저기 위에 전고점 15,000원, 손절가는 12,000원 잡고 한번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듣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이비전 시스템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 15,000원 가격 전략으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두 분과는 여기까지 함께 할 거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